글로비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들으면 기쁨의 소식이나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은 전혀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암울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암울한 시대에 매일같이 기적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밀리오네어입니다.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대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만 있고 습관만 갖고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기적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라클 모닝 밀리오네어라는 책은 부자들만 아는 6가지 기적의 아침 습관이라는 부제로 나와 있습니다. 할 엘로드와 데이비드 오스본 두 분이 쓴 책인데요. 할 엘로드는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비범한 삶을 창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의 아이콘이 된 그는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생존율 30%밖에 되지 않는 혈액암,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 걸려 신장과 폐, 심장 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아침의 기적을 선물한 사람답게 불굴의 의지로 혹독한 시련을 견디었고 지금은 암에서 회복되어 과거의 왕성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암을 극복하고 다시 아침의 기적을 되찾는 데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오스본을 비롯한 백만장자 친구들은 그가 전파한 아침의 기적을 체화하고 스스로의 삶에 투영하여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할 엘로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아침의 기적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 미라클 모닝 밀리오네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부자들이 아침에 꼭 실천하는 습관과 부를 이룩하기 위한 6단계 실천 법칙을 정리해서 이 책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할 엘로드는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아침을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새기는 부자 마인드는 하루 동안 찾아오는 좋은 기회와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결코 기분이나 감정이 태도를 좌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바로 잡아주는 기준이 된 부자 습관이 된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위대한 습관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부자 습관은 부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면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들고 타락한 습관은 타락한 사람을 만들고 가난한 습관은 가난한 자를 만듭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목차를 보면 3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백만장자의 습관을 갖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모두 아침형 인간이다. 이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세상은 자고 싶은 만큼 잠을 자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아침 시간과 재산 형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적 같은 아침 시간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생산성을 높이고 명료한 사고력을 기릅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일은 하루 중에서도 알짜 시간을 골라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같아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축적해야 하고 또 그 시간을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원칙을 세워서 부자가 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 원하면 이 책을 읽고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또 읽고 실천했던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만장자의 아침 습관. 아침 시간이 중요한 이유. 밤마다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려면 아침마다 각오를 다지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아침 시간은 마법 같아서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목적을 찾고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에 필요한 영감을 불어넣는 것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도 그 영감을 통해서 하루가 지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게 된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제 대응 능력과 생산성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답게 계획을 세운다. 네 번째는 더 많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 기상이 왜 어렵습니까?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그날 해야 할 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승무원은 기내 방송을 통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공중에서 자신이 먼저 의식을 잃는다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단계와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날 저녁 시간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당장 행동에 옮기라. 여러분, 당장 옮기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은 잠들기 전에 확신의 말을 하고 전날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행동에 옮기라.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부자들의 아침 습관, 라이프 세이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S는 침묵, A는 확신의 말, V는 시각화, E는 운동, R은 독서, S는 쓰기.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른 기상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확히 해야 할 일이 없다면 하루 종일 피곤한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일찍 일어나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작 실행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Savers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Silence. 매일 아침 목표를 되새기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디테이션. 묵상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그리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어제의 잡념을 떨어버리고 오늘에 집중하기 위한 공간을 갖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매일 아침 목표를 되새기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영혼 깊이 호흡하며 기적의 여정을 인도해달라는 기도나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말입니다.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은 그 사람이 지닌 사고방식입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여러 차례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의 말은 사고방식을 최상의 상태로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표의 의식을 다지고 목표를 실행하기에 알맞는 동기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것이죠. 확신의 말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키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써놓고 읽기도 하고 수첩에 써놓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신념과 태도로 바뀌어갑니다. 신념과 태도로 바뀌어서 무의식 중에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Visualization. 불을 일구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아직 능숙하지 못한 기술, 여러 가지를 시각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습관적으로 저항하고 미루기 일쑤였던 활동도 시각화 과정을 통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을 미루는 버릇이나 안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또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각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가? 매일 아침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더욱 강하게 자극해서 성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날마다 시각화하면서 비전과 일치하는 생각과 감정, 태도를 바꾸면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유지할 수 있고 열정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측량하지 못할 만큼 유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엑서사이즈입니다. 하루 일과로 심신이 지치기 전에, 새로운 핑계를 궁리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산책이나 조깅도 좋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따라서 운동하려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달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난관을 뚫고 나가는 판단력과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체력을 우리가 축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과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쳐서 항상 모든 일을 귀찮아하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지식과 통찰, 전략을 얻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부를 일구는 재료가 됩니다. 책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에 옮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부자의 삶은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책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에 옮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부자의 삶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최소 10페이지 이상을 꾸준히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 이상을 읽으면 1년이면 3650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대략 200페이지 책으로 계산하면 18권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이 정도면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성공할 수 있고 한층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독서 파트에서 실천하는 독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줄을 치고 또 노트를 하면서 그 내용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스크라이빙.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동안 기록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되는 일기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기에는 무엇이든 적을 수 있습니다. 읽고 있는 책에 관해 기록하거나 감사할 일,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기록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써보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미래일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일기를 미래일기로 씁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오늘 하루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일기를 쓰는 것처럼 미리 그것을 일기를 씁니다. 그때 나의 상상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상의 하루가 될 수 있는, 최상의 삶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일기를 쓰면 자기 생각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루와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동안 내 생각과 행적을 새롭게 통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삼킬 수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모든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가 모든 자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일찍 하루를 준비하고 제대로 살아내며 남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은
조그마한 차이로 성공을 만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태도와 안목을 매일 아침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무엇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잉태하고 행동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읽고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시대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